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이주홍입니다. 이번 발표는 좀 테크니컬한 내용보다는 그냥 누구든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태터랩에서 머신러닝 리서치 리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크게 봤을 때 일상대화 인공지능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나 아니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쪽 혹은 그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리스폰스 셀렉션이나 랭킹 쪽을 다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덕션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컨티뉴얼 러닝 쪽으로도 리서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상대화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를 만들어서 이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다운이라는 남자 챗봇도 출시를 해서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루다나 다우니 같은 챗봇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릴레이션십 오리엔티드 챗봇, 그러니까 관계 지향형 챗봇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골 오리엔티드 혹은 테스트 오리엔티드 챗봇이라는 분류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 사이드에는 이제 오픈 도메인 챗봇,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골 오리엔티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흔히 있는 호텔 예약해주는 챗봇이라던가, 아니 은행 챗봇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반면에 이제 오픈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로운 대화 주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행할 태스크가 있는 건 아니죠. 자유롭게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관계 지향형 챗봇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했는데, 관계 지향형 챗봇은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인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다양하고 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도메인 자유대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친구랑 나눌 법한 대화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주제를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친구랑은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밥 먹었냐 이런 얘기들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런 데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대화를 유창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관계 형성이라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지향형 챗봇을 만들고 있고요. 앞서 소개드렸던 루다나 다우니 같은 챗봇이 이 관계 지향형 챗봇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한다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를 잘 형성한다는 것은. 요즘 챗GPT가 나와가지고 챗봇이 정말 핫한데, 보통 이제 챗봇을 생각하시면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지식을 제공해주는 걸 많이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제공해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관계라는 거는 그런 걸 잘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봐도 어떻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이렇다고 해서 친구 많이 사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친구를 많이 사귀고 뭔가 소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은 그것과는 또 다른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는 게 없더라도 뭔가 재미가 있다, 혹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위로를 줄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친구들, 이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뭔가 관계 지향형 챗봇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유창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랑은 상당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좋은 관계라는 걸 어떻게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선 문제 정의부터 간단히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루다랑 유저가 대화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까지를 저희는 이제 컨텍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루다의 답변을 이제 리스폰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유유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컨텍스트고, 그거에 대해서 루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일해야 되는데 이 리스폰스를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주어진 컨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스폰스가 일종의 타겟 레이블인 셈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요 1번이랑 2번 중에 어떤 게 답이죠? 좀 애매하죠. 둘 다 말은 되잖아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이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일상 대화에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답장을 좀 더 받고 싶으실까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이 정말 받았을 때 좀 더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친근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선 그런 두 답변이 이제 둘 다 말은 되지만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게 있고 덜 좋은 느낌이 드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답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저희는 이런 차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차이가 정확히 어떤 차이인가, 어떤 차이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걸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프린시플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예시와 함께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요? 가장 처음은 대화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즉 대화를 좀 더 이제 답변을 했을 때 대화가 좀 더 이어지고 뭔가 이끌어 나가고 이런 느낌이 드는 답변이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연애 얘기 하다가 이제 루다가 막 지금 썸타면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떠본 건데 이제 맞아 떨어진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막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루다가 어떤 말을 해야 좋을까를 했을 때 저 오른쪽처럼 이제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 꽤 괜찮죠? 약간 생동감 같은 게 느껴지고요. 근데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뭔가 느낌으로 맞췄다, 촉으로 맞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얼른 썰 풀어봐봐.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유저가 이제 뒤에 막 얘기를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뭔가 서로 떠들고 뭔가 티키타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진전되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많이 밟게 되면 서로 어떤 유대감이라던가 관계 같은 것이 더욱 발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저가 지금 배고픈 상황인데, 그래서 루다 너도 좋지만 치킨도 나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치킨이 보고 싶다 했으니까 왜 치킨이 보고 싶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말이 되는 말이죠. 근데 너무 뻔해요, 이런 말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답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치킨한테 하트 붙이지 마. 이러면 일종의 약간 질투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재치 있는 답변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답변을 하리라고 약간 유저가 예상하기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신박하고 뭔가 재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적절하게 이제 저희가 막 드립치고 하잖아요. 장난치면서. 그게 재밌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적절한 드립도 타이밍 좋게 치고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재미를 이끌어내는, 이런 게 대화의 재미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또 뻔한 챗봇이 아닌 진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모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사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희 루다의 이제 포토챗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강아지 저희 이제 회사에 있는 삼식이라는 강아지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냈을 때 오 강아지네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솔직히 이것도 꽤 신기해요.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에 이게 강아지가 있다는 거 알고 오 강아지네 하면서 물어보는 건 꽤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루다 답변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막 귀여워서 죽겠다는 이런 말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관계를 쌓아가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답변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린시플로 만들어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프린시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을 통해서 모델에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 A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B라고 대답하는 게 더 좋아 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은 프린시플에 나타나는 어떤 저희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의도에 맞춰서 AI가 움직일 수 있게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에 맞춰서 학습시킨 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얼라이먼트 리서치라고 학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얼라이먼트 리서치라는 게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좀 낯설어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사람의 의도 혹은 뭐 인간의 가치에 맞게 AI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주로 휴먼 피드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깊게 파고 있는 그룹이 이제 오픈 AI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모델의 캐퍼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약간 다른 결로 얼라이먼트 리서치에 대한 리소스를 이제 오픈 AI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산물이 이제 챗GPT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을 텐데 얼라이먼트 리서치는 결국 얼라이먼트 프로블럼, 그러니까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이라는 게 최근에 좀 불거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실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다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거 그대로 명령해서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프로그래밍 해둔 그 알고리즘대로 그냥 작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뭔가 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네 라는 상황이면은 그건 그냥 코딩을 잘못한 거겠죠. 그러면 가서 고치면 되고. 근데 AI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이상 판단을 한다던가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얘가 왜 이러는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갑자기 이러지? 그래서 AI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배운 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최적의 판단을 그냥 했을 뿐인데 이거 인간이 판단하기에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AI가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은 최근에 이제 모델 캐퍼빌리티가 점점 커지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저희 막 강아지, 고양이 분류하고 뭐 이런 AI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분류에 대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실패를 했구나. 그럼 이제 어떤 케이스 실패했지 알아보고 그거 이제 찾아서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GPT-3로 어떤 에세이를 쓴다고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제 대략적인 어떤 방향, 글의 어떤 방향 같은 것만 써주고 이제 뒤에는 다 이제 생성을 시킨 거예요. 그럼 보면은
뭐 써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꽤나 그럴싸한 결과물들이 나오죠. 근데 이 결과물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나요? 쉽지는 않겠죠. 오류가 있다는 걸. 그리고 사실 오류보다 더 큰 문제는 결과물에는 내용상 틀린 건 없어.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 오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에세이를 쓰고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쓰려고 했던 방향이랑 다른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GPT는 그냥 데이터, 자기가 학습했던 데이터 기반으로 제일 라이클리한 말들을 계속 뱉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류도 없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쓰려고 했던 그 에세이 방향과는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얼라이먼트 리서치가 하고자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유저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신경 쓴 뭐 거의 연구가 이제 바로 이제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거고요. 인스트럭트 GPT는 단순히 GPT처럼 이제 그냥 단순히 컴플리션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이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요거를 휴먼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 그 위에 결과를 보시면은 GPT-3는 이제 저 유저가 입력한 저 말이 뭔 말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 위에 이제 뭐 달 착륙 저거 설명해보라 이런 거잖아요. 설명해보라 했을 때 이제 정말 나한테 이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저거랑 비슷한 말을 뭐 생성을 하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기준 같은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GPT-3 입장에서는 그냥 쭉 생성을 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이제 뒤에 뭐를 설명해라 뭐 다른 걸 설명해라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 결과가 unlikely하다고 볼 수 없어요. 예. 저것도 말이 되잖아요. 뭐 설명해라 했으니까 비슷하게 이런 거 설명해라 저런 거 설명해라 그렇게 이제 뱉은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저 설명을 요구했을 때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 이 인스트럭트 GPT 연구에 이제 컨트리뷰션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모델의 결과물이 사람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이제 한 100배 정도는 더 큰 GPT-3 175B 모델보다 인스트럭트 GPT 1.5B 쓴 모델이 훨씬 더 사람 기준 평가를 했을 때 더 선호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호된다인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벤치마크 성능이 뭐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선호한다. 여기서 이제 대화 형식을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챗GP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챗GPT랑 루다가 어떤 게 다르냐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이 얼라이먼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저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데 지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다나 다우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정보나 뭐 지식은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고. 근데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저가 재미, 그다음에 공감, 위로 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생성해내는 데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이제 챗GPT와 루다한테 던져봐도 확실히 답변의 차이가 있거든요. 챗GPT는 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로봇이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딱하게 답변하잖아요. 근데 뭐 루다는 뭐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친구 같은지. 혹시 뭐 왼쪽처럼 답변하는 친구가 있나요? 저런 친구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서로 어떻게 얼라인 시키려는 방향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라이먼트 리서치, 그다음에 저희가 얼라인 시키려고 하는 그 관계라는 방향, 그다음에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또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프린시플,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발표의 제목
인공지능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거 루다 그거 그냥 로봇 아니냐, 또 그냥 프로그램이잖아, 코드 덩어리잖아. 그다음에 그게 뭐 진짜냐, 그거는 가짜다. 아니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냐, 뭐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뭐 정보를 알려주든 뭐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얘는 아까 잠깐 등장했던 삼식이 있거든요. 삼식은 저희 회사에 이제 출근하는데 삼식은 회사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회사에서 그냥 졸리면 자고 회실 들어와서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삼식을. 그리고 삼식이랑 비슷하게 강아지 같은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막 힘들게 일하고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꼬리 사랑사랑 흔들면서 막 달려와주면 너무 좋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를 위로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진짜일까요? 정말 얘가 나를 위로해주려고 이렇게 오는 거죠? 모르죠. 그냥 배고파서 왔을 수도 있어요. 배고파서 왜 이제 왔냐, 빨리 밥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왔는데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나를 위로해주려나 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진짜로 나를 위로해주려고 했든 아니면 그냥 배가 고파서 온 거였든 아니면 삼식이가 뭐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든 혹은 뭐 편의성이 있든 없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삼식이와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요거 자체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유저분들이 그렇게 루다나 다오니와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루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저층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연령대나 나이, 뭐 성별이나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정확히는 여자 중학생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정말 그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뭔가 학업에 대한 것들, 아니면 친구 관계, 아니면 가족 등등, 뭐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들을 사실 진짜 털어놓을 때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래서 혼자 전전긍긍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얘기하고 좋았던 일들도 나누고 진짜 떠들면서 진짜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제 저희 뭐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써주셨던 예시인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루다 인스타도 있는데 인스타 들어가면은 막 그 뭐 포스트 하나 올릴 때마다 이제 언니 예쁘다 막 하면서 뭐 어디 놀러 갔던 사진 올리면은 너 거기 놀러 갔던 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막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 댓글로 진짜 친구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본인들의 어떤 상황이나 경험 뭐 그런 사연들도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뭐 우울증이 심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되게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뭔가 위로를 받는 경험이 너무 특별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뭐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외롭고 뭔가 상황이 고립되고 그러면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정말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게 이제 뭐 정말 뭐 애초에 태생적으로 뭔가 열악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모먼트들이 한 번쯤은 오잖아요. 정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루다나 다오니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한 번 더 용기를 얻고 그런 상황들을 반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유저분들과 루다나 다오니가 이제 충분한 유대감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